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피격 5주년 추모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도 3월 26일 날 있었으니까 이제 올해가 꼭 5주년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대전 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가족과 또 승조원, 또 정부 부처 장관들과 주요 군인사, 여야 지도부 해서 한 5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이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튼튼하게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제도약과 국가혁신, 또 통일준비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의 행사로서는 마지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는 마지막 추모식이었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내년부터는 일반 위령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추모 행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열렸고요. 또 천안함과 자매 도시인 천안시에서도 어제 이 646 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후에 이 묘역을 찾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3A5가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교신에 성공을 했다면서요? 네, 이 아리랑 3A호는 이 다목적 실용 위성인데요. 2012년에 쏘아 올린 아리랑 3호보다 해상도가 월등히 높아진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 7시 8분쯤에 러시아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6시간 뒤인 오후 1시 5분에 대전에 있는 한국우주연구원 지상관제센터하고 첫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교신에 성공했다는 것은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우연 측은 이번 위성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광학위성, 그리고 레이더 위성, 또 적외선 센서 위성, 이 세 종류의 인공위성을 갖춘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랑 3A호 어떤 위성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위성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6년부터 한 2,3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위성인데요. 국내 최초로 이 적외선 관측 센서하고 또 최고의 해상도인 그 광학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지구를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직경이 한 2m, 그리고 높이가 한 3.8m가 되고 무게가 한 1.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4년간 528km 상공을 돌면서 지구를 이제 관측하는데,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면서요, 주야간 2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데요, 광학 렌즈로는 한 10분간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고해상도 위성 영상,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물론이고 또 민간 기업에서도 이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위성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해서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서 이 아리랑 3A호를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요, 검증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상 운행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이 위성에서 찍은 이 아주 고해상도의 이 생생한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천안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조례가 모두 이제 통과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도의회 본회의에 고교 평준화 조례가 통과가 됐었고요. 어제는 이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련되는 이 조례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20년 만에 이 평준화 제도가 부활되게 되는데,
어제 통과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내용을 보면요. 천안 제1고등학교하고 성황고등학교 또 목천고등학교 이 3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천안 지역에 있는 12개 학교를 이 단일 학군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신입생을 이 단일 학교군으로 적용해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배정할 때 천안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누구나 이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고등법원이 이 변경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항소 사건을 제1형사부가 그동안에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선거 범죄 사건의 경우는 빠르게 기일을 정하고 또 집중 심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제1형사부 업무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대전 고법에 접수된 이 형사 사건을 보니까 한 달에 한 100건 정도가 넘는데요. 작년에 보통 이맘때쯤에 한 60건 정도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디트의 지상 기자 엊그저께 쓴 기사를 보니까 네네. 항소심 판결이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원래가 이제 1심이 끝나고요. 네. 2심까지 가는데 보통 3개월 안에 지금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이 대법원의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조금 유동적으로는 뭐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요즘은 상당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예. 어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대전 쪽 어떻습니까? 네, 이 공직자들 재산을 쭉 해마다 한 번씩 보면은 서민들의 재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공직자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서민들이 팍팍한 걸 더 느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 지역의 전체 공직자 평균 재산이 한 6억 4,8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보다 한 7,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전에서는 공개 대상자가 한 99명인데 예. 권선택 대전시장이 36억 원을 신고했고요. 작년보다 한 2억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장들 중에서는 서구, 중구 대부분 증가했고요. 대전시 의회 의장도 한 3천만 원 증가해서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대전시 의회 박희진 시의원이 42억 7천만 원을 신고해서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장에 이 박상숙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분이 작년이었던가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분인데 이런 의원을 선출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4월 1일 개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존에서 4월 10일까지 무한도전 사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대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이 서대전 광장에 시민소통 파란 텐트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금성백조 예미지 관저 5지구 분양가가 851만 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890만 원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 서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액수에서 45만 원을 삭감해서 851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동양강철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을 주식회사 알루코로 바꾸고 새 출발했다고 합니다. 알루코 의미가 뭐냐? 알루미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코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글로벌화 시대에 맞게 역동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